예, 새누리당 한진규 대변인입니다. 선거 보조금 반환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과 관련하여 야당이 앞장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통합진보당은 선거 보조금 약 28억 원과 여성후보 추천 보조금 4억 8천만 원 등 총 32억 원이 넘는 국고 보조금을 지원받고 후보들이 줄줄이 사퇴했습니다. 부산시장, 울산시장, 경기도지사 후보가 잇따라 사퇴했고 전날까지 10대 공약을 발표하던 성남시장 후보도 다음날 돌연 여당 집권을 막겠다며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이정희 후보가 국고보조금 27억 원을 지원받고 후보직을 사퇴한 논란을 빚은 바 있는 통진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스스로 먹튀 논란을 자초한 것입니다. 정당은 국가로부터 일정 금액의 선거 보조금을 받습니다. 이는 원활한 정당 정치를 통해 대의 민주주의가 꽃피울 수 있도록 국가가 세금으로 선거 경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선거 공영제의 일환입니다. 따라서 정당이 선거에 후보를 내는 일은 정당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가 됩니다. 보조금은 챙겨놓고 후보들을 사퇴시킨다면 이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꼴이나 다름없으며 대의민주주의를 위한 선거 공영제의 근본을 훼손시키는 행위입니다. 이미 후보 사퇴 시 선거 보조금을 전액 또는 일부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야당의 반대로 1년이 넘게 상임위에 계류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선거 먹튀 방지법 처리에 하루속히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께서 투표 시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이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사전 투표제 시행으로 투표시간 연장은 실현되었습니다. 이제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법 개정에 새민년이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민의를 왜곡하는 일이 없도록 또 새민년이 통진당과 선거 연대를 한다는 일부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법안 통과에 앞장서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세월호 참사 55일째입니다. 아직도 12분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시바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6.4 지방선거의 교훈은 세월호처럼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침몰하지 않도록 힘을 합쳐서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만들어내가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하지만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이 지방선거에서 선방했다면서 국민의 경고를 가벼이 여기는 조짐을 드러내고 있어서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청와대 홍보수석의 교체 사유와 후임 인선의 적절성 논란이 지방선거 이후에 나타난
첫 번째 조짐의 하나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꾸겠다면서 도와주세요 하던 것이 그 읍소가 속아주세요 라는 연극이었음을 실토하는 것으로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홍보수석의 교체가 보궐선거에 내보내거나 장관 자리를 챙겨주기 위한 것이라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달라진 것도 없고 달라지지도 않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세월호는 대해 균형을 잡아주는 편형수를 빼내고 대신 화물을 더 싣고 운항하다가 침몰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은 기울어진 사회가 아닌 균형 잡힌 사회, 한 사람의 목숨도 구하지 못한 위험한 사회가 아닌 우리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안전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호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울어진 대한민국호에 평형수를 채워 넣어야 합니다. 경제 민주화 복지 국가로 경제 균형을 이루고 예산의 균형 배분과 평평 인사로 지역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거기에다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과 검찰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중립성 확보로 사회적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나갈 것이고 새누리당 박근혜 정권에게 함께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것입니다. 국가개조라는 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가는 사전적 의미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토, 두 번째는 국민, 세 번째가 주권입니다. 국가개조론의 내용이 4대 강과 같은 국토개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면 국민과 주권을 개조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서 나오는 것인 만큼 결국 국민을 개조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국가개조론은 내용이나 용어에서 부적절하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특히 일제강점기 춘원 이광수의 민족개조론이 민족 열등론에 근거한 것이어서 혹시라도 국가개조론이 우리 국민에게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그리고 모두가 이 용어에 대해서 심각하고 진지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기로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한국일보가 오늘 창간 60주년을 맞았습니다. 해마다 모든 언론들이 창간 기념일을 맞습니다. 또 창간 기념일, 방송은 창사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60주년은 각별하게 뜻 있는 한 매듭이라서 오늘 제가 한국일보의 창간을 축하드리는 의미에서 한 말씀하겠습니다. 한국일보가 오늘로 창간 60주년을 맞았습니다.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국전쟁 이후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신문들로 우리나라 언론계가 혼돈을 겪고 있을 때 한국일보가 최초로 상업지라는 가치를 내걸고 세상에 나온 날입니다. 상업지라는 뜻에는 정파에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따르겠다는 귀한 가치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당시로서는 생소하리만치 선진적이고
오늘에 와서 더욱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됩니다. 한국일보가 지난 60년의 영역을 뛰어넘는 새로운 60년을 향해서 힘차게 나가시길 빌겠습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린 기울어진 대한민국호에 평형수를 채워넣는 그런 의지로 좋은 기사, 좋은 논평 더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언론인 여러분께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함께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정치연합의 원내대변인 박범계입니다. 조금 전 오전에 국회 사랑제에서 양당 원내대표, 수석부대표 간 회동이 있었습니다. 공개 및 비공개 회동이 있었는데요. 공개 회동 내용은 잘 아시고 계실 거고요. 비공개 회동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양당 원내대표와 양당 수석들이 여러 국회의 현안과 관련된 허심탄회한 논의를 했습니다. 먼저 6월 18일, 19일, 20일 3일간 대정부 질문을 실시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상임위원장 선출 등 상임위원회 가동 문제 등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요. 예결위원회와 정보위원회의 일반 상임위원회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철저한 법안 심사를 위한 법안 심사 소위의 복수화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7월 중 국정감사 시행 문제, 그리고 현재 국회 내에 있는 6개 특별위원회에 대한 존폐 및 연장의 문제도 논의를 했습니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도 오고 갔습니다. 오늘 비공개 회동에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심도 깊게 논의한 이와 같은 사안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양당 수석대표, 양당 원내대표들께서 회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네. 예, 공개 대변인께서 브리핑하셔서 이렇게 어머니들 많이 계시네요. 6월 9일 새누리당 원내 브리핑하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야 오전에 있었던 원내대표 회담에 대한 새누리당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1시 국회 사랑제에서 열렸던 여야 원내대표간 회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회담에는 이제 양당 원내대표와 수석 부대표, 그 다음에 저기 밖에 계시는 박범계 원내대변인과 제가 이제 참석을 했었는데요. 회담에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으로 원내대표 간 정례 회담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며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 대개조라는 목표 아래 처리해야 할 후속 조치들이 많은 만큼 정례적인 만남을 통해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담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포함한 6월 국회 일정, 예결위와 정보위 전임 상임위화, 법안 소위 복수화, 현재 있는 6개 특위의 존치 및 신규 특위 설치 여부, 6월 국정감사 실시 여부, 그리고 이른바 먹튀 방지법이라 불리는 정치자금법 개정에 관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양당 간 합의된 내용부터 말씀드리면 현재까지는 정확히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양당 원내대표 간 매주 월요일 11시에 정례 주간 회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매주 11시 월요일에 회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6월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을 6월 18일, 19일, 20일 3일간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금일 회담 이후에도 오늘 오후에 양당 수석 부대표 간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을 예정이며 저녁에는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 미합의된 부분에 대한 논의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NLL 대화록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 2시에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 수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검찰은 김무성 의원 등 옛 민주당에 의해 고발된 인사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하고
새누리당 정문원 의원을 공공기록물관리법상 비밀누설 금지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 기소했습니다. 다만 대통령 기록물관리법과 명예훼손,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새누리당은 일단 검찰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더욱이 검찰은 이날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를 감금한 혐의로 고발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4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혐의로 수백만 원의 약식 기소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20대 여성이 혼자 살던 오피스텔에 야당 관계자 수십 명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겠다는 공당으로서는 보이지 말아야 할 모습을 연출했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게 국정의 파트너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통합신문당 대변인 홍성규입니다. 6월 9일 현안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오늘 3가지 말씀드립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신 배춘희 할머니께서 어제 별세하셨습니다. 그야말로 꽃다운 나이 19살에 강제로 끌려가 갖은 고초를 겪으시고 차마 돌아오지 못해 일본에 계시다 한국으로 들어오신 것이 지난 1980년입니다. 매주 수요 시위의 제일 앞자리를 지키시던 할머니의 모습을 이제는 영영 뵐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죄송스러운 마음 가득 안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배춘희 할머니께서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며 무척 걱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 등록된 237명의 위안부 피해자 중에서 살아계신 분들은 54명에 불과합니다. 살아남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은커녕 다시 극우 군국주의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일본의 아베 정권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또한 동북아 평화를 위협할 일본의 집단적 자유권 추진에도 아무런 대책조차 내놓지 못하는 박근혜 정권 역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우리 할머니들을 한 분씩 떠나보내는 이 참담한 심경은 점점 가라앉는 뱃머리를 바라보면서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굴렀던 그 마음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 당국은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우리 할머니들의 애침을 거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새누리당에서 주장하는 국가개조의 1순위가 진보당 죽이기입니까? 사무총장과 대변인까지 모두 나서서 선거 보조금 운운하며 연일 진보당을 음해하고 있습니다. 몇몇 후보가 사퇴했으니 선거 보조금을 반환하라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한마디로 선거활동의 의미와 국고 보조금의 취지마저 깡그리 무시한 몰상식한 행태일 뿐입니다. 게다가 총 186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수령한 새누리당이 진보당에 지급된 32억 원마저 빼앗겠다고 하는 파렴치한 놀부심보의 다름 아닙니다. 새누리당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저열한 정치 공세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새누리당이야말로 국민의 혈세에 운운할 자격이 있습니까? 국고에서 지급된 여성정치 발전비를 박근혜 대선 후보 사무실 월세와 인테리어 철거 비용 등으로 지출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먼저 철저하게 해명부터 하고 볼 일입니다.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누리당은 국고 보조금 먹튀 방지 법안이라고 우기지만 실은 야권연대 방지 법안, 진보당 탄압 법안의 다름 아닙니다. 이번 선거가 끝난 지 불과 며칠도 되지 않아서 이렇게 민주주의 파괴의 혈안이 된 것만 보더라도 도와주십시오라는 새누리당의 호소가 한낱 정치쇼에 불과했으니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대화로 무단 유출 사건 관련해서 검찰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과 남재준 국정원장을 비롯한 대부분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마디로 검찰은 전 국민의 눈앞에서 자행된 명백한 국기훈란 범죄에 대해서 모든 꼼수를 총동원해서 면죄부를 발부한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검찰 스스로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근간을 무참하게 무너뜨렸습니다. 공정함, 공평, 무사함이 사라진 법은 이미 법이 아닙니다.
이래서야 앞으로 누가 법의 판단에 승복할 수 있겠습니까? 공교롭게도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무성 의원은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 오늘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주국가의 근간인 삼권 분립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무혐의 처분으로 검찰은 새누리당과 한통속임을 다시금 만천하에 선언했습니다. 권력의 신여로 철저하게 전락한 정치검찰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박근혜 독재 정권에 부역하기를 기꺼이 자처한 정치검찰은 이 정권과 그 말로를 함께할 것임을 똑똑히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대변인 김재현입니다. 정당한 선거 보조금에 대해서 생트집을 잡고 있는 새누리당의 파렴치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이 선거에 사퇴한 후보에 대해 선거 보조금 반환을 요구하면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치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마치 국민 혈세를 생각해 소위 먹튀 후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선거 보조금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는 거대 여당의 탐욕스러운 정치 공세일 뿐입니다. 선거 보조금은 대의민주주의의 기초인 정당 정치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돕기 위해 국가가 세금으로 선거운동에 소요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선거공영제의 일환입니다. 공직선거법 제59조는 선거운동의 정의를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중도 사퇴한 후보라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에 의해 선거 공보물을 배포하고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의 선거운동에 소요된 경비 일부를 마땅히 지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사퇴한 후보가 선거 보조금을 반환하면 이것이 마치 국고로 환수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선거 보조금을 반환하면 그 액수만큼은 다른 정당들의 의석수에 따라서 나누어 가지는 것이지 국고가 절약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186억에 달하는 선거 보조금을 수령한 새누리당이 진보당의 몫까지 더 가져가겠다고 하는 놀부심보에 다름 아닙니다. 선거 보조금 등 정당에 대한 국고 보조금은 오히려 재정이 열악한 어려운 소수 정당들, 국회 의석이 없는 정당들의 지금보다 더 많은 몫이 돌아가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미 많은 보조금과 후원금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이 국민 세금을 운운하며 왈가왈부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지적하자면 국민의 혈세로 주어진 국고보조금의 사용 내역이 올바르지 못한 것이야말로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문제입니다. 새누리당은 국고보조금 중 여성의 정치 참여 장려를 위해 사용해야 할 여성정치 발전비를 박근혜 대선 후보 사무실의 임대료와 인테리어 철거 비용, 방송장비 설치 비용 등에 유용한 바 있습니다. 대선 후보 사무실 운영비가 여성의 정치 참여 장려와 무슨 상관입니까? 공직선거법 제29조는 국고보조금이 용도를 위반해 사용됐을 경우 그 금액의 2배를 이듬해 국고보조금 지급 때 감액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반환해야 할 것은 정당한 선거운동을 펼친 진보당이 아니라 보조금을 유용한 새누리당인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로서 전두환 씨에게 받은 돈 6억 원, 시가 300억 원에 대해 사회 환원을 하겠다고 온 국민 앞에 약속한 바 있습니다. 벌써 1년 반이나 지났습니다. 온 국민 앞에서 약속한 것을 먹튀할 생각은 아닌지 의심마저 듭니다. 진보당이 정당하게 지급받은 보조금을 가지고 생트집을 잡을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이 엉뚱하게 유용한 국고보조금을 반환하고 대선 때 약속한 사회 환원부터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야권연대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파렴치한 정치 공세를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검찰 수사 결과 발표, 그 다음에 교육감 선거 결과 흔들기 두 가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오늘
국민의 검찰이 아니라 권력의 검찰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2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이 두고 짐을 안게 될 수사 결과 내용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2건의 수사의 부당성을 강력하게 지적하면서 이를 바로잡아 나가기 위해서 당력을 모아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대통령 기록물을 불법 유출하고 유포시킨 혐의의 사건과 셀프 감금 댓글 사건 혐의자를 신고하고 감시한 사건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발표한 대단히 정치적인 발표 행위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검찰이 지난 대선 때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무단 유출하고 불법 유출한 데 관여한 혐의로 옛 민주통합당이 고발한 김무성, 서상기, 조원진, 조명철, 윤재옥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남재준 전 국정원장, 그리고 한기범 국정원 1차장을 무혐의 처리하고 정문원 의원만 약식 기소했습니다. 어불성설입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을 적용하지 않고 공공기록물 관리법을 적용한 것이 첫 번째 문제이고, 공공기록물 관리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업무 처리 당사자가 아니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처벌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한 것은 법정은 지나치게 자기적으로 축소 적용한 것으로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보관 장소가 어디든 명백하게 대통령 기록물입니다. 그것을 검찰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법 업무처리 당사자가 아니어서 무혐의 처분했다는 것과 관련해서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법 47조 비밀누설의 금지 조항은 비밀기록물 관리 업무를 담당했거나, 이건 업무처리 당사자입니다. 아니면 비밀기록물에 접근, 열람했던 자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처리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기록물에 접근했거나 또는 열람했던 자도 포함될 것입니다. 그런데 벌칙조항, (52조) 벌칙조항의 2항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47조를 위반해서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이렇게 처벌 대상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처벌 벌칙 조항에는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만 비밀 누설 금지 조항에는 더 포괄적으로 넓게 규정되어 있음을 검찰이 모를 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축소 적용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검찰은 같은 시간에 지난 대선 때 국정원 여론조사 댓글 작업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의 역삼동 오피스텔 앞에서 김모 씨를 감시했던 우리 당 소속 의원 강기정, 이종걸, 문병호, 김현 의원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공동감금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서 200만 원씩 약식
기소했습니다. 우원식 의원은 기소유예했고 유인태, 조정식, 진선미 의원은 무혐의 처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정원 직원 김모 씨는 스스로 오피스텔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오지 않은 셀프 감금이라는 사실이 그동안의 여러 진술과 영상을 통해서 이미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둑을 신고하고 감시한 사람을 처벌하는 수사 결과는 검찰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기록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약식 기소된 우리 당 의원의 혐의 없음과 정당성을 입증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해서 대선에 활용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국민과 역사와 함께 반드시 벌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연일 교육감 선거 결과를 흔드는 일이 정치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교육감 선거 결과를 이렇게 흔드는 것은 지난 대선이 끝난 뒤에 국정원 대선 불법 개입의 문제를 지적했을 때 대선 불복이라며 야당과 시민사회를 공격했던 논리와 논리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이들이야말로 교육감 선거에 불복하고 교육감 선거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선택과 국민의 주권 행사를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번 교육감 선거를 통해서 기회의 공정성을 잃어버린 우리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인성과 공동체 교육을 강화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많은 분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깜깜이 선거라서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고 선택을 했을 것이라는 등 국민의 선택권의 행사를 폄훼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국민이 미개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교육감 선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교육을 바꿔달라는 국민의 여망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나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국민들이 절실한 마음을 담아서 표를 던져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분들은 투표를 하기 전에 선거 공보물을 꼼꼼히 챙겨보고 투표장에 가서 소중한 국민의 한 표를 행사한 것입니다. 더 이상 국민의 선택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폄훼하는 언사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교육감 선거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공론 과정을 거쳐서 보완해 나갈 일입니다. 그러나 교육감 선거 자체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현재 선거 방식에 대해 보완의 이유고 보완의 방식, 보완을 제한하기보다는 교육감 선거 자체를 없애고 대통령 임명제로 가야 된다는 것은 시대를 거스르는 발상입니다. 선거의 결과를 무겁고 겸허하게 받아들인 것이 민주주의 실현의 첫 번째 사명임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교육개혁 뜻을
받들어 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많은 기자분들이 취재를 하러 5월에간에 가셨을 건데요. 안 오신 기자분들은 옆에 동료 기자분들 좀 풀어주시고 전화를 많이 하면 제가 좀 너무 힘들었어요. 오늘 국정조사 특기요. 세월호 국정조사 특기 간사 회담이 있었습니다. 4시 반에 일정은 왜 늦어졌는지 이유는 모르지만 늦어진 강연회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여러분들 보시는 앞에서 모두 발언하고 실질적으로 두 간사 간의 얘기를 나누는 시간은 5분이 채 안 되는 채 끝났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기관 보고 일정에 대해서 합의가 없는 한 다른 아무것도 논의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상임 특위에서 논의해야 될 사항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국정조사에 관한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예비조사 팀을 꾸릴 수 있고 꾸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비조사 팀을 어떻게 꾸릴 것인가 그 규모나 내용에 대해서 대략의 여야 간사 간에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즉 야당 측에서는 예비조사에 참여할 전문가들을 이미 30명 정도 명단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회의에, 전체 회의에서 이게 의결이 되어야만이 예비조사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실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 자체를 새누리당에서는 정부기관이라고 해야 되나? 기관보고 일정이 합의되지 않는 한 어떤 것도 논의하지 않겠다 이래서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국정조사 특위 내부에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소위원회를 구성한 사례들이 있고요. 저희가 진도 현장을 여야가 같이 방문한 날 밤에 실종자 가족, 유가족 가족들과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유가족들은 소위원회를 구성해달라. 그래서 같이 분야 나눠서 집중적 조사를 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셨고 신재철 위원장께서 소위를 구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사건이 워낙 관련 부처가 많고 사건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안을 가지고 갔습니다만 이 또한 전혀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세월호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특위위원들이 방청을 관람하는 문제 이런 것들도 가벼운 것이지만 저희들이 논의를 해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새누리당과 저희와의 차이점은 그것입니다. 새누리당에서는 기관 보고를 6월 16일부터 2주간 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기간은 월드컵 경기가 열리는 기간과 딱 들어맞습니다. 13일날 월드컵 경기가 개막을 하고요. 월드컵이 개막을 하고요. 13일날과 27일날 우리나라 경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회담에서 18일부터 20일까지 대정부 질문을 하기로 합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월드컵이 열리고 대정부 질문이 열리는 그 기간 동안에 새누리당에서는 지금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월드컵은 밤에 열리기 때문에 낮에 열리는 국정조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월드컵 열리면 밤에만 경기 보고 방송과 언론은 밤에만 중계를 하나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잊지 말아달라. 이제 휴가가 되고 월드컵이 되고 그러면 우리들은 잊혀질 것이다. 잊지 말아주세요.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국정조사의 가장 핵심이 되는 정부 부처의 기관 보고를
국정조사의 가장 핵심인 기관 보고를 월드컵 열기가 한창 달아오르는 그 시간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가족들이 우려했던 월드컵을 이용해서 아니죠. 월드컵 때문에 세월호가 잊히는 것을 그렇게 걱정했었는데 새누리당은 월드컵 와중에 국정조사를 떨어뜨려 놓음으로써 국민들의 시선 속에서 세월호를 감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새누리당의 계획에 대해서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000년 이후의 국정조사 현황에 대한 자료를 다 봤습니다. 45일 정도 하는 국정조사 기간에서도 예비조사 기간이 30일이 넘습니다. 30일 국정조사면 20일 정도가 예비조사, 즉 기관 업무 보고를 받기 이전 기간이 그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90일간의 국정조사 기간에 새누리당은 16일부터 하자라는 것은 닷새 동안 예비조사 하고서 기관 보고 받자는 것입니다. 의원들이, 특위위원들이 현장에도 가봐야 되고요. 전문가들을 통해서 간담회도 가져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예비조사 팀들이 활동하면서 문제에 대해서 짚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만이 정부의 기관 보고가 맞는지 틀리는지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야밤에 도망가듯이 왜 아무런 준비도 없이 닷새 만에 전체 회의 하고 난 다음에 사실상 3일 정도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3일 준비해서 기관 보고 받자라고 하는 것은 정부기관에 면죄부를 주자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월드컵 기간 중으로 시간을 박음으로써 국민들 시야에서 세월호를 묻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가족들이 가장 걱정했었던 바로 그 사유에 해당합니다. 새누리당은 선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새누리당이 청문회를 730 재보선 전에 하는 것을 피해달라고 요구해서 청문회를 730 재보선 끝난 8월 4일부터 하기로 합의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선거를 이유로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그럼 아예 국정조사를 하지 말았어야죠. 저는 지금 새누리당의 저러한 협상 전술은 국정조사를 파행으로 몰고 가겠다, 무력화시키겠다라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국정조사는 7월 14일에서부터 26일까지 기관 보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제 많은 기자 여러분들이 듣는 가운데서 조원진 간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관 보고는 6월 26일에서부터 7월 26일 사이에 열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희가 요구하는 날짜는 어제 조원진 간사가 말씀하신 날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날짜를 이렇게 추정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월드컵의 이유가 있고요. 대정부 질문이 있고요.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6월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6월 국정감사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면서 올해부터는 예산안이 12월 2일날 자동 상정됩니다. 따라서 예산안 제출 시기를 10일씩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심의 기간을 충분하게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국정감사를 6월과 9월에 나눠서 하기로 여야 대표가 합의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6월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6월 30일에서부터 7월 12일 사이에 열흘 동안에 국정조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이렇게 국정조사를 안 하는 방식 또는 월드컵 기간 동안에 기관을 잡음으로 해서 국민의 시야 속에서 국정조사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은 저희 야당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이것은 유족과 국민들이 새누리당의 그 저의를 안다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계획서 합의를 할 때에도 선거가 코앞에 있었고 유족들이 국회에서 2박 3일 농성을 했기 때문에 어거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가 끝났습니다. 선거가 끝났으니까 다시 자기들의 본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저는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성역없이 진상을 밝히려고 하는 노력에 동참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저희가 무엇인지, 어제 이 자리에 와서 유족들과 함께 공동선언문까지 읽고 나서 이렇게 표변하는 이유가 그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과 유족 앞에 겸손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저희 국정조사 특유에 있음을 새누리당은 이제라도 받아들이시고 겸허하게 협상의장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유족과 국민들을 울리지 말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